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드디어 민주당에서 이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재명을 추방하기 위한 1단계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별다른 별로 큰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비명계 의원들 31명이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러한 집단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를 고립시켜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제는 이재명 사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를 사퇴시키기 위한 이제 합동 성명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1명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31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미래 현재 그러니까 민주당 계파 모임 중에서요 제일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데 더미래가 한 4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40여 명이나 되는 이 더미래 측에서도 지금 민주당 의총을 빨리 열어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라, 이러한 압박 성명도 동시에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 제대로 이제 밀어붙여서 이제 고립작전, 그 다음에 추방작전, 2단계 작전을 지금 시작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립작전의 제 1단계 전략이고 계속되는 2단계, 3단계 전략도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이 여론의 이 압박을 이재명이가 느껴서 스스로 탈퇴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문재인 정권에서의 태양광 비리 여러 차례 보도가 됐어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잖아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이 비리 행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분석해 봤더니 태양광 비리하고 그 다음에 원전 비리를 봤더니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요. 태양광 비리는 철저히 이권 중심의,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리, 이 썩은 카르텔이 아주 눈에 띄는 것이고, 그래서 그 태양광 비리 양이 말이죠, 원전 비리의 무려 15배나 된다.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규모가 크다. 이거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이 태양광 비리하고 원전 비리를 이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제주도 의원, 최근에 성매매 혐의가 적발이 돼가지고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 의회 민주당 이 원내 민주당 의원들이요, 일제히 사과 성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 의원은 일체 사과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극구 부인하고 있어서 지금 제주도민들의 상당한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지금 현재 새로운 당이라고 하는 제3당을 창당하는 작업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불체포 특권을 선언하니까, 자, 제일 좋은 것은 불체포 특권 포기도 중요하지만 이재명을 포기하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포기하고 이 새로운 당으로 와라.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파괴 공작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야당의 정치 판도, 야당의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제 깰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기회가 제대로 올 수 있도록 대단한 압박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 뉴스를 가지고요,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 31명이 집단 성명을 내놨습니다. 집단 성명을 내가지고 이재명을 이제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미 의총에서 어제 이제 의총 오전에 열려가지고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를 결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명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비명들의 주도로 시작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 결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 만에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적으로 포기 선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한 이 정치적인 파장을 낳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31명의 먼저 이름을 좀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그 다음에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그 다음에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그 다음에 조승래, 조섭, 조응천,
그 다음에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 영창 가라 이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영창 안 갖고서는 내년 총선이 없다. 이거를 이분들은 제대로 이러한 아주 이 분노의 민심을 담아서 이렇게 성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발표한 성명문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대로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놓은 성명문을 보면은요, 우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체포의 권리를 내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 예, 확실하게 불체포 특권이 그러니까 쇼가 아니고 정말로 하겠다는 의사를 여기서 우리가 의지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의원의 1호 혁신안인데 이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다. 어제 옳은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누가 만들었죠? 이재명이가 만들었잖아요. 이재명의 모든 말과 행동은 쇼에서 시작해서 쇼로 끝나고 그 쇼는 가짜 거짓말 쇼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포장은 혁신, 안에는 썩은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로 딱 점철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야 되겠다. 이게 오늘 성명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향후 당 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를 통해서 방탄국회를 방지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이래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라고 동참 의원들도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구절구절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을 딱 잡아서 성명에 반영하고 있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더 좋은 미래, 이거는 이제 현역 의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최대 의원 모임인데요. 더 좋은 미래도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더 좋은 미래가 이런 성명서를 내놓은 것은 바로 지금 31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 결의를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밀려버려갖고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 내년 총선 공천 받더라도 아니 공천 100번 받아야 뭐예요?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천을 받으면 제대로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바로 불체포 특권 포기다. 요거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의총 결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요, 혁신위원회에서 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왜 의총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못하느냐, 의총 결의를 해라. 이렇게 혁신위원회가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친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 더 좋은 미래는 혁신위의 이러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이제는 받아줘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 성명서를 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도 오늘 성명서를 냈는데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회 제1당이다.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 신뢰 회복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번 의총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의총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게 쇄신안, 즉 혁신의 1호 쇄신안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추인을 못 받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의 첫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을 향해 날리는 선 비판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요,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와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당당히 맞서야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총에서 결의해야 한다.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으로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 이러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도 촉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더미래 측에서 내놓은 입장, 그리고 비명계 31명의 집단 성명, 내용이 그런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이 불만, 이것은 담아놨다. 그런 점에서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31명 플러스 40명. 그러니까 이제 169명에 70명 선이니까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내일 중이 되면 절반을 넘을 것이다. 그렇다 본다면 이제 비명대 친명 간의 전면전으로 이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 본다면 국민 다수의 이 민심의 흐름을 담은 이 비명계 플러스 더 좋은 미래 측의 승산이 더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은요,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분당의 수순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이재명의 이 방탄막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반 이상으로.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모니터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민주당 내 분위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니까 이러한 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이 바로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전당이라고 하는 약칭으로 새로운 당, 여악한 제3당 창당했다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러한 민주당 내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민주당을 포기하라.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를 했지만 의총에서 결론을 내지도 못했는데 간단하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게 아니라 각종 비리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로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이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밝히고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가결하겠다는 당론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자체 정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당이 되었고 어떤 혁신도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이거나 시간 끌기용일 따름이다.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요. 민주당의 혁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양심 있는 당원과 의원들이 부패의 중심 축인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해서 민주당을 빠져나오면 된다. 우리 새로운 당은 그러한 양심 세력을 환영하며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금태섭이 이쪽으로 이제 상당히 지금 올라타고 있고, 양양자 의원도 비슷한 지금 상황일 거라고 저 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아웃 작전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분당 또는 분당 구조로 이제 가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말이죠. 친명 중심의 이 호남 인물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남 지역에서만이라도 친명파 의원들은 전부 낙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비춰지는 것이 말이죠. 최근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요. 호남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도 푹푹 빠지고 50%를 간신히 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간신히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말이죠.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는 한 미니멈 70% 이상 아니면 최소한도 80% 이상은 넘어가야 총선에서 나름대로 자신 있게 총선을 뛸 수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민심 구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렇게 지금 이제 40명 플러스 31명 이게 집단 이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태양광 비리와 원전 비리를 비교하는 이런 작업을 말이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실에서 말이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이 태양광은 이제 한전소관, 그리고 원전 문제는 이제 한전소관이잖아요. 징계 현황을 분석해 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인데요. 이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 6개월간 공기업 내부에서의 태양광 비리가 원전 분야에 무려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태양광 비리의 경우에는요. 징계를 한 번 받은데 끝나지 않고 2번, 3번씩 중복적으로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재범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징계받는 거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태양광을 통해서 하나 딱 제대로 한 건 딱 한탕을 해 먹으면 징계받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낫다. 이런 인식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딱 얼마나 심하게 만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이 통계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문 정권에서 적발된 태양광 비율은요. 무려
1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17년대 2건, 18년대는 34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19년대는 44건,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줄어들어요. 3건, 21건,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5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 지난 7월 현재까지 태양광 비위와 관련된 이 징계받은 한전 직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6개년간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위를 보면요. 7건인데요. 이거는 이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태양광은 100% 이권. 이 원전 비위는요.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순수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비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완전히 비리의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태양광 비리는요. 이권 카르텔이 분명하다는 거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전에 적발된 비위 가운데 해임이라든가 정직과 같이 중징계건이 3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요. 재범형이 10건, 부당 업무형이 9건, 가족 연계형 8건, 금푸수수형이 5건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태양광 비위로 한 차례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손을 댄 재범형이 중징계 사유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점이 얼마나 이 태양광 비위가 아주 이 부조리가 심했는지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굉장히 지금 심한 상태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 자료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양광 비위가 원전의 15배라는 거 여러분들도 놀라실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태양광 비위는요. 그동안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을 다 깎아가지고 이 태양광 시설을 하는 바람에 산이 전부 민둥산이 됐고 그야말로 산사태가 많이 났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이권 카르텔도 카르텔이지만 산을 다 무니는 바람에 이 경관을 다 해쳐버렸어요. 그래서 산사태, 홍수 때 어마어마한 이 자연재해 현상을 부채질한 게 바로 태양광 비리의 또 다른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 사진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을 갖다가 전부 다 파헤치고 여기에 이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전부 설치해버린 거예요. 예, 이러면서 아주 부정부패한 그런 행위가 이렇게 15배나 많은 상태가 됐다. 이게 얼마나 태양광 비리가 심각한 겁니까? 예.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비리로 2차례 이상 징계받은 직원들은 2급서부터 6급까지 굉장히 각 직급별로 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요. 처음에 징계받을 때는 송방방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송방방이 징계를 받다가 재차 적발되면서 조금 징계 수위가 올라가는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 태양광 비리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력 비위 관련해서는요. 대체적으로 순수 업무상 비위와 관련된 것이고 이권과 관련된 비리는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 비리가 말이죠. 이 원전 비리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고 크고 내용도 복잡하다. 예,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로 딱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종배 의원은요, 지금은 공기업 직원들이 태양광으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사업에 덤벼들고 있는데 공기업 내부에 만연했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태양광 비리의 이 문제점, 그 심각성은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는 이제 이 민주당 제주도의원의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제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과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장 성매매 의혹의 당사자인 이 강경흠 이 제주도 의원의 경우에는요. 일체 사과 또는 반성 표명의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요. 오늘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이 현길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 그리고 최근 연이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 그래서 도민들께 걱정 실망을 안겨드린 거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의 대표가 갖춰야 할
윤리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 그리고 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의 제주도당에서도 어제 성명을 내놓고요, 공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서 당직자, 당원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견될 경우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입장 100번 내놔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한 번 제대로 이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강경흠 이 도의원 지금까지도 전부 지금 이 뭡니까? 사과를 하지 않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조금 더 센 지금 이제 이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준비된 저희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